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게리 네빌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이것이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5월 10일에 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스카이 스포츠의 펀디신, 그러니까 해설위원이라고 할 수 있죠. 패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제이미 캐러거 그리고 게리 네빌이 어제 풀런과 번리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항상 스카이 스포츠에서 하는 그 먼데이 나잇 풋볼 그 이후에 이제 경기 포스트 경기 이런 분석 같은 걸 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한번 뽑아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레전드가 올 시즌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11명 가운데서 6명의 선수는 같았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벤 디아스, 루크쇼, 케빈 더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필 포덴, 해리 케인까지 이 6명의 선수는 올 시즌 베스트 11에 들기에 충분하다라고 서로 두 양 해설위원의 의견이 공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명의 선수 중에서 왼쪽 윙이 이제 이 논란이 조금 됐는데요. 제이미 캐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윙에 손흥민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과 도움을 고려를 했다. 특히 이제 제이미 캐러거는 또 리버풀 엄청 좋아하는 리버풀 출신의 리버풀 빠라고 했으니 리버풀 엄청 좋아하는 그런 레전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하메드 살라와 비교를 했을 때도 득점 그리고 도움에서 그러니까 골은 모하메드 살라가 더 넣었지만 도움까지 고려를 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는 페널티킥은 케인의 담당이고 손흥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거 한 골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그 활약이 더 좋았다. 특히 토트넘처럼 수비적인 팀에서 케인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정도의 17골 10도움을 한 정도로 보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캐러거는 손흥민 선수를 이 베스트 11에 넣었는데요. 이 게리 네빌이 손흥민 선수를 빼고 래시포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선수긴 한데 최근 경기력은 좀 실망을 했다. 특히 카라바오컵 결승에 그 아쉬웠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대신에 마커스 래시포드를 넣었거든요. 마커스 래시포드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좀 꾸준했고 경기장 안팎에서 전체적인 기여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경기장 밖에서 그냥 믿을 수 없는 인크레더블한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길 놓고 좀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경기장 밖에서 물론 이제 래시포드가 결식아동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이제 안 열면서 결식아동들의 이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길 도와주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많은 분들이 베스트 11을 선정을 하는데 경기력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봉사활동했다고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이라든지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기준을 이제 이렇게 게리 네빌이 세운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 게리 네빌의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를 배제를 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경기력에서 실망을 했고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와 래시포드 선수의 전체적인 기록을 살펴보시면 리그 기록만 따졌어요. 출전 경기 수가 손흥민 선수는 33경기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경기만 교체로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32경기는 선발로 나선 거고, 마커스 래시포드 선수는 32경기에 나왔는데 3경기를 이제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29경기에 선발로 출전했고, 출전 시간 이제 분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출전 시간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2857분을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커스 래시포드는 2810분을 뛰었죠. 손흥민 선수보다 약 한 47분 정도 덜 뛴 상태고, 리그에서 골은 손흥민 선수가 17골, 래시포드 선수가 10골입니다. 리그 어시스트는 손흥민 선수가 10개, 그리고 래시포드 선수가 9개입니다. 아무래도 리그 골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고 어시스트도 하나를 더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공격 스탯이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경기력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더 나은 거죠. 그러면 게리 네빌이 얘기했던 최근의 경기력 그리고
그 카라바오컵 결승에 맨시티를 상대로 한 거죠. 맨시티를 상대로 했었을 때 양 선수 두 선수의 경기력이 어땠느냐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좀 게리 네빌의 그 변명이 그 발언이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가장 최근 10경기 출전했던 10경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의 유로파리그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건데 최근 10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레시포드 선수도 그렇고 출전했던 10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총 900분 중에서 758분을 뛰었습니다. 근데 레시포드 선수는 632분을 뛰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4골을 넣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레시포드는 2골을 넣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시간을 뛰면서 더 많은 골을 넣었다는 거죠. 이 게리 네빌이 얘기한 최근 경기력은 실망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실망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왜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카라바오컵 상대가 맨시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레시포드 선수도 그렇고 맨시티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본다면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 올 시즌 3번 맞붙었습니다. 270분을 뛰었고 그러니까 90분 풀타임을 다 뛰었고 그중에 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포드 선수도 3경기를 뛰었어요. 리그에서 2번 맞붙었고 리그컵에서 1번 맞붙었는데 그 3경기에서 252분을 뛰면서 1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맨시티를 상대로 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는 1골을 넣었고 레시포드는 1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뭐 공격 포인트도 하나씩 한 거고 뭐 물론 이제 골이 조금 더 낮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격 포인트도 하나씩 한 거고 비슷한 시간을 뛰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굳이 그걸 가지고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손흥민 선수가 못했다고 해서 맨시티 상대로 그때 그 경기 하나 못했다고 해서 레시포드가 그만큼 그에 비교해서 잘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게리 네빌이 이야기한 최근 경기력은 실망했다? 이것도 솔직히 레시포드 선수와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는 실망한 수준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라바오컵 결승전, 그러니까 맨시티를 상대로 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 맨시티를 상대로 한 경기를 지켜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나 레시포드 선수나 비슷비슷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도, 그러니까 게리 네빌의 이 말도, 이 선정 이유도 사실 비겁한 변명이고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게리 네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물론 이제 레시포드 선수 잘했어요. 정말 잘하는 선수고 올 시즌 괜찮았고 다 괜찮았는데 차라리 레시포드 선수 선정을 하려면 그래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팀의 2위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 뭐 맨유가 그래도 2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유 2위를 강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수긍이라도 가지. 그냥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배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대면서 배제를 하면서 정말 생뚱맞은 레시포드 선수를 선택을 한 것 자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확실히 맨유 출신이다 보니까 맨유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정말 계속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팩트 체크였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